간지쌤입니다. 2학년 여러분, 오늘은 끓는 점, 물질의 특성 중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자, 여기 바닷물이 보이죠? 이 바닷물을 이런 식으로 하면 바닷물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순수한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이런 것은 우리는 어떠한 혼합물이냐면 물과 에탄올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에탄올은 술의 주성분으로서 알코올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서로 섞여 있는 액체 혼합물인데 잘 섞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시 물과 에탄올로 분리하는 방법. 자, 실험 영상 이거 보면 우리가 더 QR코드로 본다면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QR코드로 봤다고 치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물과 에탄올을 삼각 플라스크,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고무마개를 닫은 다음 온도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과 에탄올이 있습니다. 자, 바닥에는 끓림 쪽이 있는데 얘가 갑자기 끓어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끓림 쪽을 넣습니다. 그리고 얘는 온도 센서라서 노트북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도가 감지되면 노트북으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전열기 핫플레이트를 가열해서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쭉 올라가다가 이제 온도가 첫 번째 일정한 구간이 나오면 시험관 가를 빼고 나로 교체를 합니다. 나로 교체를 하면은 여기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와서 어떤 물질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기화가 됩니다. 기화가 돼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시험관으로 나왔더니 이 시험관의 주변에 얼음물로 있어서 여기서는 냉각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가열을 하겠죠. 그래서 점점점 뭔가 끓어서 온도가 일정할 때 그때 나로 바꾼 다음에 쭉 이 나로 바꿔서 온도가 일정한 끓는 상태의 기체가 저기로 들어오면서 액체가 되면서 이 나 시험관에 다시 담긴 겁니다. 그래서 또 온도가 또 일정하게 올라가면 이번엔 다로 바꾸고 다시 또 온도가 일정하게 나오면 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서 실험을 할 텐데, 자, 여기서 끓어서 나온 기체가 여기서 냉각에 의해서 나오면은 여기는 다시 액체가 되겠죠. 자, 여기서 끓어넘치는 기체가 기화돼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기체가 차가워진 주변 얼음물에 의해서 냉각이 되면서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화, 여기는 액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나다라에 있는 액체를 조사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온도 센서를 스마트 기기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액체의 혼합물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가열할 때 나오는 물질을 가나다라에 다음과 같이 모읍니다. 자, 가열하기 시작할 때부터 온도가 일정하기 전까지 가시험관, 온도가 일정할 때 나시험관으로 교체하고 다시 온도가 높아질 때 다로 교체하고 다시 온도가 일정할 때 라로 바꿉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센서에 의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정하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해지고 여기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해집니다. 온도가 일정한 곳이 두 군데나 나왔어요. 요게 바로 끓는 점에 해당되는 온도겠죠. 자, 첫 번째 끓는 점은 요 지점, 두 번째 끓는 점은 100도. 자,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은 가시험관에서 여기서 액화돼서 모으고 온도가 이제 일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나로 교체를 해서 여기서 액체를 모으고 다시 온도가 다시 일정하게 올라가면 다로 교체해서 모으고 라로 교체해서 모으고 그래서 가나다라에는 액체들이 모여 있는데 3번, 4번 과정. 나의 시험관에 모인 막대를 바람을 일으켜 냄새를 맡아본다. 나 시험관. 자, 여기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라면은 여기서 뭔가 끓어 넘쳤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어떤 끓어 넘친 것을 다시 액화시켜서 그 액체의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탄올 냄새가 난 거예요.
에탄올 냄새. 자, 이번에는 3시험관, 여기 라시험관에서 다시 이렇게 끓어넘친 거를 라시험관에 담아서 액화시켰더니 그 액체를 조사했더니 그 액체 그 유리막대 안에 묻힌 그 모임 물질을 유리막대에 묻혀서 그것을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 대본 거예요. 자, 여기에 유리막대를 집어넣어서 여기 액체가 있겠죠? 이 액체를 묻혀서 이 액체를 푸른색 코발트 종이에다가 여기 묻혀서 발라본 거예요. 그런데 이 푸른색 종이 코발트 염화 코발트 종이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자,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 염화 코발트 종이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물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라에서는 물이 액화된 거고 나는 에탄올이 액화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에탄올과 물이 분리돼서 액화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자, 그래프의 온도 변화가 없는 구간을 표시해 봅시다. 82도 요거 82도와 온도 구간 없는 거 100도가 나옵니다. 자, 얻어진 물질이 무엇일까요? 나에서 기체돼 가지고 기화돼서 다시 차가운 것에 액화되니까 얻어진 물질가 에탄올이었죠. 과정사에서 그 액체에서는 에탄올이 냄새가 났고 끓는 점입니다. 일정한 구간 끓는 점이 82도. 자, 끓는 점이 82도는 에탄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탄올을 얻었다고 할 수 있고 과정 5에서 염화 코발트 종이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바꾸는 것은 물밖에 없는데 역시 끓는 점이 100도이기 때문에 100도에서 끓었죠. 이거가 두 개에 해당하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탄올과 물을 각각 나시험관과 라시험관에서 분리됐어요. 혼합된 것을. 자, 그래서 이거를 물질의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물과 에탄올의 끓는 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82도, 100도. 자, 이 액체가 82도에 먼저 도달할까요? 100도에 먼저 도달할까요? 끓는 점이 낮은 82도인 에탄올이 먼저 끓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에탄올이 분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과 에탄올을 구분할 수가 있었답니다. 물질의 특성 중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교과서에서 어떻게 정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면 이 물과 에탄올은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입니다.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두 군데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구간에서는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먼저 도달했는데 에탄올이 주로 기화하였고, 자, 에탄올이 기화하겠죠. 끓기 때문에 기화라는 것은 액체를 가열하면 기체가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간에서는 끓는 점이 높은 물, 끓는 점이 높은 것은 나중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이 기화한 액체를 각각 모아서 냉각하면 그러면 에탄올이 먼저 나왔고 두 번째 물이 나왔으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요 냉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체를 냉각하면 액체가 되는 게 바로 액화입니다. 여기서 냉각을 하면은 액화가 되고 가열을 하면은 기화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혼합물에서 각각의 순물질이 끓는 점 차, 이 순물질이라는 것은 물도 순물질이고 에탄올도 순물질인데 이 두 개 섞여 있는 혼합물을 끓는 점 차이가 낮은 거와 높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증류라고 하죠. 자, 그림을 보면 자, 시간이 있고 온도가 있는데 이 액체 혼합물을 가열했더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일정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일정해. 여기서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에탄올이 주로 분리가 돼서 기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와서. 자, 여기서는 다시 수증기가 위로 끓는 수증기가 분리되는 끓는 점이 100도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증류를 이용해서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한 예에는 뭐가 있을까? 바로 우리 선조들이 만든 소주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소주꼬리라는 건데, 자, 아궁이에 불을 때워서 요 소주꼬리를 놓고 그 위에 찬물을 냉각수를 집어넣습니다. 자, 요 안에는 뭐가 있냐? 막걸리가 있어요. 쌀을 발효해야 만드는 막걸리. 이 막걸리도 또 맛이 있지만 우리
에탄올, 우리 선조들은 이 막걸리에서 소주를 분리해낸 거예요. 왜냐면 이 막걸리에는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이 있단 말이죠. 끓다 보면은 물보다는 에탄올이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에탄올이 물보다 먼저 기화를 합니다. 자, 기화를 하는데 얘를 어떻게 냉각수가 있는 요 그릇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차가워지니까 기체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요 냉각 차가운 물 바닥에서 이 김이 올라와서 탁 맺히면은 기화한 에탄올이 냉각수 이 바닥에 차가운 것에 닿으면 반대로 액화돼서 송글송글 에탄올이 맺힙니다. 그런데 이 맺힌 에탄올은 이 끝을 따라서 옆에 있는 관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만들어지는 게 바로 소주입니다. 이제 이 소주는 뭐가 주성분이 될 수밖에 없죠? 에탄올이 주성분이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에탄올은 이 소주는 여기 곡물을 발효한 막걸리에서 분류한 소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먹는 이 소주가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그래서 증류를 이용한다 해서 소주를 증류주라고 합니다. 자, 순수한 물, 불순물이 없죠. 그래서 소주를 먹으면은 머리가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증류주라고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 꽃잎이 있고요. 아주 향기 나는 꽃잎인데 요 꽃잎을 요 물에다가 넣어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열을 하면은 이 꽃잎이 이루는 향 있죠, 향. 이 향. 이 향이 기체잖아요. 기체 향성분. 이 기체가 가열을 하면은 꽃잎에서 나오는 이 기체 성분이 나와서 주변에 물에 녹겠죠. 근데 계속 가열을 하면은 이 기체는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가열을 하니까 이 기체 성분이 나와서 요렇게 이 꽃잎에 있던 기체 이 향 성분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거 바깥으로 나온 것을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들면 그게 우리가 향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에서 향수나 화장품을 이용한 향료를 얻을 때 물에 꽃잎을 넣고 가열하면 꽃잎이 가진 향기 성분을 기체 상태로 얻고 이 기체 상태를 냉각을 해서 액화로 해버리면 액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류, 끓는 점이 다르죠. 물과 향이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세요. 액체 혼합물입니다. 원유. 우리가 그 바닷가에서 큰 검정색 액체를 싣고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이란이나 아니면은 러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원유, 이 검정색으로 된 원유가 있습니다. 이 원유를 이렇게 우리나라로 갖고 오면 이런 공장이 포항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는데 이런 원유에서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유를 이렇게 팔팔팔팔 끓습니다. 이렇게 팔팔팔팔 가열을 하면은 이 원유에는 여러 가지 연료가 혼합된 건데 이거를 가열하면 기화를 하겠죠. 그런데 이 기화된 기체가 여기 증류탑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증류탑 보이죠? 이런 증류탑 중에 먼저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것. 낮은 온도에서부터 점점 높은 온도로 가는데 가장 낮은 온도에서 끓는 기체물이 뭐냐면 제일 위로 보냅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에 42도에서 1도가 됐을 그 사이 끓는 점이 낮죠. 여기서 먼저 끓여서 올라오면은 올라가서 여기서 냉각을 해서 다시 액화를 만들어서 가스가 되는 액화 석유가스 LPG가 자동차나 가정용 연료로 쌓이는 LPG입니다. 이게 부탄가스죠. 자, 그 다음에 또 얘가 다 나오면 이제 액화가 LPG가 다 나오고 나서 이 원유에서 LPG가 먼저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끓는 점이 이제 온도가 30에서 120도가 되는 순간 여기를 닫아버리고 여기 기체가 되는 이 액체가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냉각을 시키면 그때가 휘발유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자동차 연료, 가솔린이죠. 그 다음에 또 자열해서 150에서 280도에서 여기 닫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밑에 올라오다가 다시 이쪽으로 냉각을 되면은 이 끓는 점이 이제는 등유가 되고 같은 방식으로 닫고 만들고 여기서 냉각을 해버리면
이 원유에서 끓는 점이 다 다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끓는 점이 다 다른데 각 끓는 점마다 액화석유, LPG,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것들이 나와서 냉각을 해서 우리가 액체 연료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게 제일 먼저 위로 가고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게 제일 밑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액체 혼합물이 섞여 있는 원유를 이런 증류탑, 결국 증류 방식으로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물과 에탄올 혼합물은 무슨 차를 이용해서 분리했을까요? 끓는 점 차입니다. 자, 액체 혼합물을 가열할 때 먼저 기화돼서 분리되는 것은 끓는 점이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끓는 점이 낮아서 먼저 분리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높은 게 두 번째로 분리가 되겠죠. 자, 색소가 섞인 물에서 물만 분리하려고 한다. 어떤 방법일까? 정답은 증류예요. 자,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색소는 고체입니다. 이 색소는 고체인데 이 색소를 요 물에 한번 넣어 볼까요? 가지 달린 통에 물에 넣으면 이렇게 골고루 섞여서 색소가 물에 섞이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이거를 가열합니다. 그러면 이 색소는 고체이기 때문에 잘 끓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 주변에 있는 물은 100도가 되면은 끓어서 이쪽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화가 된 겁니다. 가열을 하면 기화가 돼서 이렇게 바닥에는 뭐만 남죠? 고체인 색소만 남고 물이 다 빠져나가서 이 빠져나가는 그 수증기는 주변에 얼음이 있는 통에 들어가서 시험관으로 해서 시험관은 얼음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냉각을 하겠죠. 그래서 냉각을 해서 다시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 상태로 해서 여기 있던 물들이 요 밖으로 나와서 물이 분리되고 이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색소와 물을 분리했다. 이게 바로 증류 방식이죠.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시간과 온도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일정하고 올라가다 일정하게 되는데 이게 온도가 낮고 이게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 액체가 일정한다. 끓는 점이 낮고 또 온도가 액체가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얘는 끓는 점이고 끓는 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기화되고 그 다음에 높은 물질이 기화됩니다. 그래서 얘는 끓는 점이 높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얘가 먼저 분리되고 얘가 나중에 분리된다는 것도 순서대로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죠. 얘가 먼저 도달, 얘는 나중에 도달이니까. 자, 이렇게 증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각각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혼합물을 분리해 볼 수 있는 한번 실험을 설계하는 건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